보도록 하죠. 개장 13분여 남겨두고 있는데요. 트리플 플러스의 이승원 대표,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승석 대표님, 매크로 뉴스들이 들어오고 있죠. 네. 국제금융 뉴스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봐야 될 건 이제 우크라이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병력을 배치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침공 개시 내지는 전투가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좀 민감하게 미국에서 또 반응을 했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과 S&P 선물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깐 선물 지수 좀 볼까요? 미국의 주가지수 선물은 현재 S&P 선물, 나스닥 선물 지수는 30포인트 0.82%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S&P 선물 지수는 0.83% 15포인트가 또 떨어지고 있군요. 네, 일단은 현재 효과 접수는 뭐 스크린으로 거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걸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재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앞에서 뭐 김유위원 잠깐 뭐 해드렸다시피 지금 뭐 주말 동안 나온 뉴스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개장 후에 이제 미국 쪽 선물 지수가 좀 약하게 흘러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제 중동 지역 국가들 증시는 이제 일요일 날부터 걸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증시에 대해서 아까 뭐 김유위원도 언급을 해주셨고 보통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증시하고 뭐 매칭되는 부분이 뭐 강하진 않지만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뭐 큰 변동성 없이 어제 마무리되면서 금일 뭐 우리 증시 쪽에 아침에 물론 뭐 약세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꼭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만 인해 가지고 생긴 부분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까지도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2월 증시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3월 증시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과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증시의 큰 하방 압력 요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요인이나 아니면 또 호재는 없느냐 뭐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놓고 본다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상황으로 앞으로 진행될지야 뭐 제가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과거에 오히려 증시의 변동성만 좋게 만드는, 그러니까 반발력만 좋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해결이 어느 시점에 되고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가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심각하게 국제 펀더멘탈 훼손 요인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까지도 제가 이제 2월 증시를 월 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증시가 좀 2월은 좀 반등 국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서 제시해드린 목표 지수권 여기 한 1970포인트 정도를 반등의 목표치로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뭐 2월 달에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1차적으로 올라왔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 증시를 마무리하고 3월 증시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2000포인트라는 지수가 갖는 상징적 의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 20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례가 많고, 한국 경제에 좀 빨간 불이 좀 켜지거나 위험 요인이 커질 때는 2000포인트 이하권에서 맴돈 어떤 아래쪽에서 움직였던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2000포인트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개선되고 회복되는 시그널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보다는 역시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들, 그러니까 오늘 밤에 ISM 제조업 지수, 수요일 날 ADP 민간 고용 동향, ISM 서비스업 지수, 또 금요일 날에 아시다시피 미국의 2월 달에 고용자 변동, 실업률 이 부분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양회, 그러니까 전인대와 정협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중국이 올 한 해의 경제 운용 정책 방향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제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치 제시 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지난주에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 주에 전인대를 앞두고 중국 위안화가 평가 절하가 급격하게 가속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내수 위주의 정책을 내놨던 중국이 다시 수출 드라이브 쪽으로 바뀌는 거냐 이런 부분이 우리 증시나 또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력이 워낙 파장이 크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은 이쪽이 더 아니겠냐고 볼 수 있겠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기적인 파장 정도는 염두에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심각한 펀더멘탈의 훼손 쪽으로 진행돼 가지고 증시에 강력한 하방 요인의 작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여집니다. 아까 뭐 종목 터치 시간에 증권사별로다가 3월 증시 전망에 대한 목표 지수를 제시하는데 뭐 저도 좀 제시하자면은 저는 3월 달 쪽에서 국내 증시가 직전 고점 라인이죠. 그러니까 2050포인트에서 장기적으로 한 3년째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하방 압력보다는 상방에 대한 그 회복 기대감이 더 높은 시장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해외 쪽의 이벤트 쪽이었는데요. 뭐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뭐 추이도 봐야 되겠고 현재 뭐 그 지수 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유로화라든지 그다음에 엔화라든지 이런 외환 시장 쪽 동향은 유로화가 30핍 정도 다시 떨어지고 있군요. 지난 주말에 90핍이 올랐는데 이번에 30핍이 떨어지고 있고요. 달러엔 환율은 101.25엔으로 0.53엔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엔화가 강세인데 이럴 때는 보통 뭐 안전자산 선호 또 이렇게 치부가 되는 현상이 좀 있긴 합니다. 잠깐 코멘트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낙폭은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감한 부분이니까 좀 설명드리자면 네. S&P 500 선물 지수가 아까는 0.9% 가까이까지 하락했었는데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낙폭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다우존스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0.67% 정도 그러니까 하락폭은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승원 대표님. 네. 해외 이런 리스크 이벤트도 있지만 국내에 또 나왔네요. 개장 전에 8시 30분경에 나왔던 북한이 동해안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는데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또 항의 무력 시위인가요? 뭐 자주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무시하기는 또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이걸 확대하기도 그렇고. 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도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쪽이 있었고요. 늘 그 지금 이제 시장에는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실험 자체가 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이슈로 이제 그 진행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하루짜리 이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반나절짜리 이슈, 그 다음에 뭐 잠깐 정말 이제 분차트상에서 1시간짜리 이슈, 그래서 점점점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소멸되어가는 이슈에 대한 쪽이 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북한 미사일 때문에 심리적으로 일부 뭐 불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그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그 러시아의 군사 개입에 대한 쪽은 상당히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또 그 군사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또 개입할 여지에 대한 쪽은 더더욱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그 우크라이나 사태 안타깝지만 뭐 그 군사적인 상황으로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능성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도 당연히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을 해서 그 딜을 원하겠죠. 과거 이제 그 스노든 사태에 대한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가장 불안한 사람이 에드워드 스노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외국인들 연속적으로 6일 연속 매수세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엔화 약세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일본 시장에 대한 대체제로서의 한국 그리고 혹은 또한 그 재팬 롱 코리아 숏에 대한 이 구도가 깨지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그 수출주 중심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재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그 악재 이슈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안전자산 뭐 선호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됐을 때 한국 시장이 다시 한번 올해는 작년에 그 일본 시장에 대한 그 선전에 대한 쪽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조금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물론 재료와 수급, 뭐 항상 그 재료에 우선하는 것이 수급이라고 하는데 수급을 또 일단 뭐 시장 열어보고 개장 상황을 봐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고 기업 얘기 안 해볼 수 없겠습니다. 이승석 대표님은 오늘 어떤 기업 쪽, 어떤 분야 이렇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이쪽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도 결국은 시사적 부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뉴스를 보면 또 종목도 어떻게 본다면 뭐 쉽게 좀 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시간 그 미국 그 선물 지수 선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상품 선물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크라이나가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러시아의 가스전 그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곳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이 중동 지역이나 또 이런 또 원자재 상품하고 밀접한 나라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유가나 또 천연가스 가격이 좀 들썩들썩하는데 현재 크루드 오일 선물 같은 경우는 한 1.9% 정도 가까이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천연가스 쪽도 한 2% 정도 선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쪽하고 연계성을 좀 갖는다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 관련 있는 좀 기업들을 좀 선택해봤는데 오늘 관심 종목으로다가는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 뭐 아시다시피 국내 뭐 가스전을 현재 상용화 시켜가지고 현재 뭐 채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자산 가치의 상승이죠. 그러니까 해당 상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쪽에 뭐 단기적인 뭐 반등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그 유라시아의 또 곡창지대이기도 하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하고 송유관의 중요한 요충적, 지리적인 요충지죠. 자, 사실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번지면은 유럽이 얼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과거에도 나왔었는데 한번 추이를 봐야 되겠군요. 뭐 이렇게 쉽게 잠가버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대우 인터내셔널을 이승석 대표는 얘기해 줬고요. 이승원 대표는 오늘 관심 기업을 어느 쪽으로 보시겠습니까? 일단 최근에 그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서 올라갔다가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만 다시 내려온 기업에 대한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그 한글과 컴퓨터 말씀드리고 나서 그하고 이제 소프트 포럼인데 말씀드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주가가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쪽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자체는 뭐였냐면, 지금 이제 그 삼성의 갤럭시 탭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증가가 올해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모바일 오피스를 공급을 하는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예약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물론 이제 그 이슈에 대한 쪽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투신의 일부 차익 시전, 그리고 그 물량을 연기금이 또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장기 전망이 유효하다면 소프트 포럼에 대한 대주주로 있는 소프트 포럼에 대한 주가도 여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소프트 포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최근에 스팸이 상당히 좀 많이 온다, SMS가 많이 온다라는 그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최근에 개인정보 보안이라든가 이런 보안 솔루션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제 보안 쪽에 대한 매출에 대한 증가 올해 좀 많이 그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이제 보안 쪽에 대한 그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둘 다 상존하고 있는 소프트 포럼도 관심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을 20초여, 40초여 남겨두고 있군요. 어찌됐건 간에 오늘도 개장은 좀 소란스럽게 출발하겠지만 일단 진행은 또 다시 봐야 될 것 같네요. 개장 후에 시장 접근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